테슬라가 드디어 모델 3를 리프레시했습니다. 테슬라가 워낙 끊임없는 부분 변경으로 유명한 브랜드이긴 한데 모델 3의 출시가 2017년이었으니 공식 페이스리프트로 치면 약 6년 만입니다. 외장 디자인과 인테리어, 상품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고 이젠 정속성과 승차감까지 수준급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제조사의 주장이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고 그러라니 하겠는데 실차를 먼저 시승한 해외 매체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네요. 나름 중립적인 유명 매체들까지 등급 중 베스트카로 뽑기도 하고 이미 베스트였는데 더 좋아졌다라는 표현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지난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입니다. 시장은 솔직하죠. 테슬라가 워낙 승차감이며 조립 품질이며 내장재며 말들이 많아도 출시 5년이 넘은 차를 두고 아직 동급에서 이토록 경쟁자가 없다는 건 현재 양산 모델 중엔 그나마 제일 정답에 근접한 차였다는 방증이겠죠. 심지어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정확히 그 조립 품질과 내장재, 승차감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아직도 이 차가 맘에 안 든다면 이제는 그냥 대중과 동떨어진 개인 취향 정도로 치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모델 3 리프레시 하이엔드의 출시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짧게 3가지 정도 정리해보면 첫째, 테슬라가 차를 진짜 잘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웃긴데 아시다시피 사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이 바로 MVH 그리고 핏 앤 피니쉬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충전 경험을 포함한 UX는 이미 월등했지만 차를 만들어 본 경험치가 필수인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던 것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장점이 워낙 뛰어나 판매량을 견인했을 뿐 가장 잘 팔린 차가 아이러니하게도 제조 완성도는 무척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제조 경험치에 대한 러닝커브, 발전 속도가 너무도 빠릅니다. 전반적인 조립 완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이젠 차라는 제품에 대한 대중의 니즈와 셀링 포인트에 대한 이해도도 높습니다. 그 예고편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죠. 얼마 전 계약 대란이 일어났던 LFP 배터리의 모델 Y RWD 모델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인데 놀랍게도 오히려 미국 모델들보다 조립 품질이 훨씬 월등하고 가격도 싸고 승차감과 단차, 마감면에서도 일취월장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안 팔릴 수가 없죠. 보시죠. 아시다시피 판매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모델 3 하이랜드 역시 같은 중국 공장 제조 모델입니다. 제조 품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또한 유럽 기준으로 아마 아이오닉 근처나 아래쯤에 타겟팅하는 것 같은데 배터리에 따른 베리에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위력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엄밀히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가성비죠. 동급의 품질과 가격대에서 원가 대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브랜드는 이미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다른 브랜드의 내연차 수익으로 전기차 손실을 메워가는 구조지만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자체로 타사의 내연차 이상의 마진을 남기니까요. 거기에 품질까지 확보했다면 이젠 차를 꽤 잘 만드는 겁니다. 둘째, 이 차가 본래 모델 Y의 베이스라는 점입니다. 모델 Y가 아시다시피 3와 대부분의 부품을 공유한 형태로 개발되었다는 것이고 모델 Y도 3와 비슷한 품질 수준에서 리프레시 모델이 출시되리라는 예상입니다. 대략적인 완성도가 가늠이 되는 것이죠. 다시 판매 순위로 돌아가 볼까요? 전기차가 아닌 그냥 전체 자동차 세계 판매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1등이 모델 Y입니다. 그토록 단차와 내장 퀄리티, 승차감 이슈가 많았던 모델 Y가 올해 글로벌 판매 1등입니다. 내연차 포함해서요. 이제 더 이상 전세계 베스트셀리카가 토요타나 포드가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과연 이런 모델 Y가 3와 같이 리프레시가 된다면 어떨까요? 현재보다 더 상품성을 갖추고 가격을 갖추고 품질까지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향후 수년간 보다 빠르게 내연차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겁니다. 모델 3와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 사각지 배경 고등 같은 옵션 적용이라든가 여전히 독보적인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내연차 중에도 대중 모델에선 보기 힘들었던 후석 스크린 적용 이외에도 이중 접합율이나 서스펜션 업그레이드 같은 전반적 품질 개선 등등 이젠 그야말로 단점이 없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 베스트셀리카가 변치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무서운 점은 이 두 차가 테슬라의 첫 대량 생산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게 그 첫 모델들의 성적표였다는 점이고 이번이 그 모델들의 첫 리프레시라는 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무섭기까지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계는 50년 넘게 제대로 된 신생 브랜드가 없던 곳입니다. 이미 성장기를 지난 정체된 산업이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서로 땅 따먹기만 주고받던 시장이죠. 그 시장의 신생의 브랜드로 도전한 것부터가 사실 상식 바뀌고
그걸 심지어 전기차로 도전했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인데다가 수번의 경제 위기와 기득권의 견제를 넘어 여태 생존해낸 것도 기적이고 단 한 편의 광고 없이 첫 대량 생산 모델로 이 정도 성과를 일궜다는 점은 정말이지 영화로 개봉했어도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스토리였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단시간에 구축된 브랜드 가치와 로열티도 그렇고 첫 대량 생산 모델이 보여준 완성도나 이번 리프레시에서 보여준 발전 속도 모두가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물론 모델 Y까지 이어질 리프레시와 사이버트럭의 출시, 그리고 FSD 상용화나 옵티머스, XAI와의 결합 등 앞으로도 남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 이런 여정이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죠. 근데 이미 뒤처진 내연차 브랜드들이 발전 속도마저 더 늦다는 점이나 심지어는 경기 상황과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관련 R&D들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 꼭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오토포커스였습니다.